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정성욱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대전 시내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급증하는 전세 사기로 인해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더불어 사례 및 유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월세 비용이 점차 상승하면서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전세로 계약을 하시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 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전세 제도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차라리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월세가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전세 제도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거주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세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약 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인해 구위험 주택의 가입이 급증했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갭 투자가 활발해진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률 역시 잇따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 사기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경우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수요가 아파트 대비 저렴한 신축 빌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에 따라 불법 건축물 또는 위험 매물에 더욱 쉽게 노출돼 젊은 층의 피해가 더욱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집값 안정기에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을 허용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 투자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중개사, 간평사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로 보증금 회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하루하루 이자 내기도 버겁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인데요. 이 깡통 전세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의 차액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하게 다중계약이 있는데요. 다중계약은 주택 한 채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현행법상 계약 전에는 임차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사기입니다. 이 신탁 사기는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간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권리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만일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정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